한반도의 형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지체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요. 내용이 좀 많고요. 복잡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키워드를 가지고 이 분류하면서 조합하는 지금 수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들만 서로 어느 시대에 어떤 지체 구조와 어떤 암석과 어떤 지각 변동과 이런 것들을 연결하여 정리만 할 수 있어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꼼꼼하게 들으면서 필기를 해가면서 정리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지체 구조입니다. 자, 먼저 시대별로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원생대입니다. 시원생대는 우리 선캄브리아기라고 했죠. 자, 선캄브리아기는 지금으로부터 가장 오래전의 지각입니다. 오래전의 지각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단단하게 굳어져 있죠. 그래서 안정된 지각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진이나 또는 화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도가 적은 거죠. 최근에 있었던 지진이 5.8까지 있었지만요. 지각 변동이 활발한 불안정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 비하면 우리 그런 정도의 지진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리고요. 오래전에 만들어진 지각이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요. 원래 무슨 퇴적암이든지 화성암이었겠지만 그 성질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변성암이 대부분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을 지닌 안정되고 변성암이 주로 있는 바로 그런 지각, 땅덩어리, 지괴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예요? 자, 우리 지도를 보면서 갈게요. 평북 개마지계와 경기지계와 영남지계가 있는 곳이 바로 시원생대 때부터 형성된 변성암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지체구조, 지괴, 땅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생대 시대로 올 텐데요. 고생대 때 형성된 지층을 본다는 겁니다. 바로 바다에서 형성된 해성층인 조선누춘군과 이 조선누춘군에는 어떤 암석이 같이 분포한다고요?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은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조개라든가 산호 같은 이제 물질들이 오랜 기간 동안 퇴적되어 굳어지면 석회암이 되는 거죠. 자, 바로 바다에서 만들어진 거죠. 자,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만들어졌다 그래서 누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육성층이 또 쌓이게 됩니다. 자, 앞에 해성층이 바다에서 만들어졌다면 육성층은 육지에서 만들어졌겠죠. 이게 바로 평안 누춘군이 됩니다. 역시나 누적되어 쌓였다는 건데요. 이때 이제 식물들이 고생대 말경부터 중생대 초까지 이 식물들이 쌓이면서 그것이 무연탄으로 변한 거죠. 자, 이 무연탄은 쌓여서 만들어진 거니까 얘도 바로 퇴적암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조선누춘군과 평안누춘군, 석회암과 무연탄이 분포하고 있는 지체구조, 바로 평남분지와 옥천 습곡대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평북 개마지계, 경기지계 사이에 뭐가 있어요? 평남분지가 있죠. 경기지계와 영남지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옥천 습곡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에 이제 어떤 퇴적이 이루어진 거죠. 자, 이제 중생대입니다. 자, 중생대는 대표적으로 우리 경상도 지역이 호수였어요. 이 호수에서 차곡차곡 쌓였죠. 호수는 육지 아닙니까? 그래서 육성층이고요. 이 차곡차곡 쌓인 지층을 우리가 경상누춘군 또는 경상계라고도 부릅니다. 자,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누춘군이라고도 부르지만 조선계라고도 부르고요. 평안누춘군을 평안계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서 발견되는 거 바로 중생대 호숫가에서 살고 있던 공룡들의 화석이 발견되죠. 특히 공룡 발자국 화석 같은 것들이 많이 발견되니까 시험 문제에도 이런 사진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여기는 어디냐, 어느 시대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신생대인데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 고생대 이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중생대 때는 이 경상분지 지형의 지층이 보이죠. 신생대를 한번 보세요. 신생대는 이 두만지계, 길주명천지계, 바로 이런 곳입니다. 바로 이 분포 면적이 아주 적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최근에 만들어진 땅이 아니라 과거부터 있던 땅이에요. 바로 이 신생대 때 형성된 지층 두만지계고요. 길주명천지계입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분포하냐면 갈탄이 분포해요. 앞에 무연탄이 있었죠. 맞습니다. 무연탄과 갈탄은 같은 형제지간입니다. 석탄이 있는데요. 이 석탄을 크게 탄화 정도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누는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땅속에 있었던 게 바로 무연탄이고요. 그 다음이 역청탄이고요. 그 다음 가장 최근에 묻혀서 탄화된 석탄이 바로 갈탄이 되겠습니다. 이 갈탄의 쓰임새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뒷페이지에서 연결되는 뉴스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교과서에 여러분 이 파트가 보이죠? 여기를 가지고 좀 한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썬캄브리아대 시생대와 원생대입니다. 자, 어느 시대 이전까지요? 5억 7천만 년 이전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질계통에 뭐가 나와 있어요? 변성암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 썬캄브리아대가 전체 지질 시대의 85%라고 우리 지질송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변성작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과 압력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변하게 됩니다. 그 변성암의 대표적인 게 바로 편마암이 되는 거죠. 바로 이 편마암, 변성암이 주로 이루어진 지계가 바로 평북개마지계, 경기지계, 영남지계가 되는 겁니다. 자, 평북개마지계, 경기지계, 영남지계가 있는 곳이죠. 자, 됐나요? 자, 특히 경기도 가평 지역에 이 돌개구멍, 이 하천이 흐르면서 이렇게 그 돌들이 들어가서 여기를 파낸 건데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무늬가 있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편마암의 특징입니다. 층리가 있다 그러죠. 네, 편마암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생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생대 초기에 형성된 게 바로 조선 누춘군이고요. 그다음에 이 고생대 후기가 평안 누춘군이죠. 이 조선 누춘군과 평안 누춘군이 있는 곳이 바로 뭐예요? 평남 분지와 옥천 습곡대입니다. 조선 누춘군은 우리 해성층이라고 했고요. 평안 누춘군은 육성층이라고 했죠. 네, 이 부분 아주 중요하니까 특히 이 고생대 지층이 시험 문제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선 누춘군과 평안 누춘군 바로 여기가 우리 평남 분지가 되겠죠. 평남 분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옥천 습곡대라고 했죠. 자, 이 평남 분지와 옥천 습곡대 안에 바로 조선 누춘군과 평안 누춘군이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먼저 해성층, 바로 조선 이 고생대 초기에 조선 누춘군이 먼저 아랫부분에 쌓이죠. 그게 그리고 무슨 암이 되는 거예요? 석회암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부 위에 바로 육성층인 평안 누춘군이 쌓여서 거기에 바로 뭐가 분포합니까? 무연탄이 분포하죠. 조선 누춘군은 해성층이었고요. 그 다음에 평안 누춘군은 육성층이었죠. 자, 옆에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도 정선인데요. 바로 여기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강원도 정선이에요. 바로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암석이 바로 석회암입니다. 자, 그리고 석회암으로 대표적으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자원 중에 우리가 공업 제품 중에 시멘트가 있죠. 자, 우리 지금 이 뒤에 연결해서 우리 이 석회석 광산도 한번 보겠고요. 자, 그리고 뭐도 같이 볼 거냐면요. 이 석회석 동굴도 한번 볼 거예요. 석회 동굴이죠.
그래서 백령동굴이 뉴스에 나온 어떤 자료 화면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평안누춘군에는 무연탄이 있다 그랬죠. 자, 무연탄을 캐는 곳을 우리가 탄광이라고 하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탄광이 많이 있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탄광과 관련된 뉴스 화면을 또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석회석 광산입니다. 저 뒤쪽에 시멘트 공장도 보이고요. 석회석 광산이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드론을 통해서 이 석회석 광산에서 어떻게 석회석을 채취하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저렇게 화약을 이용해서 석회석 광산의 일부를 폭파시킨 다음 저 폭파시킨 부분을 중장비를 이용해서 근처에 있는 시멘트 공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지금 보는 여기는 원래는 산이었겠죠. 근데 그 산이 전부 다 석회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석회암을 저렇게 다양한 발파 등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채취하고 그것을 시멘트로 만들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건물들을 짓는 겁니다. 저 멀리 근처에 있는 시멘트 공장이 보이죠? 여기도 지금 시멘트 공장 시설들이 같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저기 있는 엄청난 큰 규모의 중장비도 굉장히 작게 보이니까 이 석회석 광산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강줄기를 거슬러 가면 작은 입구가 드러납니다. 1976년 세상에 처음 알려진 백령동굴은 35년이 지난 2010년에서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백령동굴은 국내에서 유일한 체험형 동굴입니다. 탐사 복장은 물론 안전모와 헤드랜턴까지 갖춰야 합니다. 동굴 안 기온은 1년 내내 11도에서 13도 정도. 이끼류 생성을 막기 위해 동굴 안은 조명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통로도 넓히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바위 틈을 기어야 합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로 변할 때쯤 어둠에 묻혀있던 신비가 드러납니다. 인공적으로 가미된 그런 동굴을 보면서 관광적인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이곳은 정말 새로운 동굴, 처음 탐사 들어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은 지금도 기묘한 석순과 종유석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활짝 핀 삿갓석순이나 수십 가닥 피아노형 종유석이 이채롭습니다.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자연의 경이 앞에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남아있는 이 불을 끄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감옥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불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광장 곳곳을 꽉 채운 종이석과 석순, 석주가 지하 궁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동굴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또 그것을 계속 몸을 써서 힘들게 탐사를 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동굴은 보존돼야 되는구나. 백령동굴은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예약 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훼손을 막기 위해 탐방객은 한 번에 20명, 하루 240명으로 제한됩니다. 자, 이번에는 중생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대를 지나서 중생대에 오게 되면요, 중생대 하면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게 공룡이 생각나겠죠. 맞습니다. 여기도 이 공룡이 굉장히 많이 문제의 출제가 됩니다. 자, 오른쪽에 우리 지질과 관련된 지도를 한번 볼게요. 바로 이 경상분지 지역, 자, 대표적인 육성층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경상누춘군입니다. 자, 근데 경상누춘군, 바로 이 표시되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경남 고성인데요. 어때요? 여기 지금 쌓여있는 사진을 보니까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있죠. 자, 이걸 우리가 바로 수평누춘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 퇴적된 물질에 따라서 쉐일이나 사암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있죠. 자, 그런데 이 중생대는요, 여기 보시기만 알겠지만 송림변동, 대보조산운동, 불국사변동이라고 하는 지각 변동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예요.
실제로 이 중생대는 불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화산 활동들이 있었어요. 지각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특히 화강암이 굉장히 많이 관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암석의 30% 정도가 바로 화강암입니다. 우리 앞쪽에 선생님이 딱 찝어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 변성암은 우리나라 전체의 한 40% 정도를 이루고 있어요. 43%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 그런데 그 다음으로 많은 암석이 바로 화강암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은 대보 화강암, 불국사 화강암이라 그래서 특히 대보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아주 넓게 화강암을 관입을 시켰죠. 자, 여기서 지금 또 잘 안 나오던 단어 하나 나오는데요. 관입이라고 나오죠. 자, 관입이라는 건 자, 우리 땅이 있으면 이 땅 속에 이 마그마가 있었고요. 이 마그마가 땅속 깊은 곳에 쑥 하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마그마가 땅 지표 가까이로 들어가는 현상. 요거 우리가 쉽게 말해서 관입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 다음에 자료 화면으로 이 경남 고성에서 발견된 이 공룡 발자국 화석과 관련한 다큐 영상을 잠깐 편집해서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4,000족이 넘는 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남아있는데 발자국의 크기와 모양 또한 다양하다. 나뭇잎 형태의 이 발자국은 초식 공룡의 발자국이다. 서울에서 차로 3시간여.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은 예부터 석산이 많고 질 좋은 돌이 나기로 유명하다. 그 중에서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 15분 정도를 차로 이동해야 겨우 작업장에 닿을 수 있다. 거대한 하얀 석산의 전체 면적은 76,000제곱미터. 내다보지 않고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지하 80m 안에서 화강암 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폭파음과 온갖 기계들의 황등면이라는 지명을 따 황등석이라 따로 불릴 만큼 이곳 화강암은 질이 좋다. 거창의 거창석, 포천의 포천석과 함께 국내 3대 화강암으로 꼽힌다. 이곳에 화강암이 대량으로 묻혀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 1400년 전. 일제강점기에도 이곳에서 화강암 채취가 이루어졌을 정도다. 황등석은 색상이 일정하고 철분 함량이 적어 산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특징. 사방으로 치는 돌 파편과 싸우며 돌먼지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데 돌 재료를 고를 때도 남다른 안목이 있다. 하얗고 이 회색 빛깔 나고 이제 이 검은 빛깔이 나는 요 세 가지 종류가 큰 대표적인 입자인데요. 입자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조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조각을 하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울긋불긋하지 않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황금석으로 많이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이 지나가면 거칠고 볼품없던 돌이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생대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6,500만 년 이후에 우리 신생대 시기가 오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요곡 운동입니다. 요곡 운동을 이 지각 변동에서 다시 한번 거론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화산 활동이 바로 신생대 3기 말에서 4기 초에 있었는데요. 이 신생대 때 또 형성된 지층이 바로 길주명천지계 두만지계라고 했죠. 자, 이때 바로 이 길주명천지가 두만지계에서 뭐가 많이 퇴적됐나요? 바로 갈탄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화산 활동이 있었던 지역들, 이 백두산 일대, 개마고원 일대, 그 다음에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되겠는데요. 그 외에도 바로 이곳, 바로 용암 대지 지역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철원, 평강이 되겠죠. 또는 길주, 죄송합니다. 신계,
곡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특히 신계 곡산 지역은 여러분들 잘 들어본 적이 없죠. 자, 근데 이 철원 지역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철원의 용암대지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이 지역도 화산 지형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옆에 보이는 사진 제주도에서 우리 수학여행 때도 가본 곳인데요. 용두암의 모습입니다. 자, 바로 여기 뒤에 보이는 이런 검은색 돌 이런 부분들이 이 화산이 분출되어 만들어진 형성된 현무암이 되겠죠. 자, 우리 이 다음 영상으로는요, 아이슬란드에서 용암이 분출되는 그런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자료 화면을 보면서 아, 용암이 이런 식으로 분출되어서 그 다음에 바로 지형들을 만들어내는구나, 용암 대지를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원생대부터 신생대까지 지체구조, 지계와 그 다음에 암석들과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차근차근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각 변동과 관련해서 우리 학습을 하겠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세 번째 한반도의 형성과 이 관련한 이 디딤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Camera drones have captured mesmerizing footage of an exploding cauldron of lava in Iceland. 지금 보시는 장면은 아이슬란드에서 용암이 분출해서 흐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대표적인 화산섬이죠. 자, 지금 최근에도 활발하게 분출하고 있는 용암의 모습인데요. 드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용암이 분출되어 흐르는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용암이 굉장히 유동성, 그러니까 잘 흘러가죠. 용암의 강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 용암의 강처럼 흐르는 이 용암이 굳어지게 되면요, 현무암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알겠지만 높은 산이라기보다는 평평한 땅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용암 대지가 되는 겁니다. The bird's eye view teases the vast expanse of the Holothrain lava field, which at over 84 square kilometers is nearly as big as Manhattan. 하는 갈탄 난로 문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가 굳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갈탄 난로를 주로 피우는데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데다 인명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안은 없는지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주상복합시설 건설 현장. 지난달 16일 근로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밤새 갈탄 난로를 피우다가 질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